융통성이 없고 아주 고지 곧대로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뭐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이 와이프 부인이라면 참 성격적으로 서로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이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똑같은 성향을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스타일들은 아주 맨날 피곤하고 싸울 거라고. 자,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을 절대 스스로 용납을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스스로가 못 견뎌하는 스타일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도 도덕이죠, 도덕. 당연히 도덕이니까 바른 생활, 키워드조차도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엄격함이라든지 어떤 책임감, 고정관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카드 자체가 보여지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왕의 그 관상이 좀 궁금합니다. 관상도 공부하고 있어서 관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여왕의 입술을 유심히 제가 이 카드를 보니까 여왕의 입술이 딱 그쪽 하관 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카드 오쇼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지만 이거는 좀 이런 경우는 또 관상학적으로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자, 유심히 관찰을 해봤죠, 입술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뭐가 보고 뭐가 느껴지는지. 자, 입술을 보시면 세로 모양으로 주름이 이렇게 축축축 갔죠. 이런 모습은 옛날에 만화 같은 데 보면, 옛날 만화 보면 진짜 그런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입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입술하면 식록궁, 이쪽 주변에 식록궁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관상조차도 말년으로 갈수록 복이 없는 상이죠. 빈관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범령선, 옆에 이렇게 줄 간 거 있죠. 코와 입과 그 사이, 광대뼈 사이로 이렇게 줄이 가기 때문에 그걸 범령선이라고 하는데, 이 관골과 범령 사이 어떤 그 사이도 균형이 깨져서 식록궁조차도 좀 균형이 어긋난 상태로 보이죠. 그런 관상들은 좀 보통 이 코 밑에는 중년 이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술 쪽은 또 더군다나 하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50대 이후에 어떤 힘들 삶을 또 살 수도 있고요. 또 식록궁이라는 건 어떤 식복의 별입니다. 먹는 거의 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어려움일 수도 있고, 먹는 게 어렵다는 거는 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궁핍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말년으로 갔을 때 어떤 입과 턱, 입술, 이런 입술하고 턱, 이쪽이 다 말년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입술을 하늘이라고 하고 천간이라고 하고 아랫입술을 땅, 지지라고 하는데, 입술이 아주 이쪽이 잘 발달되면 말년으로 갈 수 있도록, 말년으로 갈수록 복이 있습니다. 먹는 복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입술이 좀 빨개야 더 부기를 또 얻을 수 있고, 가정도 편안하고요. 또 말년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스마일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입이라는 것은 모든 거에 어떤 입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말을 어디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우리가 꼭 먹는 데만 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숨 쉴 때 모든 거에 어떤 몸의 일치의 행동과 같은 부분은 말로써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쓰레기 같은 말 하는 사람 많죠. 악말하고 막말하고 막 욕하고
이게 말인지 뭔지, 진짜 이런 말은 이런 사람은 쓰레기 같은 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에서 나오는 좋은 말, 복덩이 같은 말, 좋은 말, 사람들한테 이로운 말, 또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용기와 어떤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말, 이런 말을 표현해 주는 사람은 아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관 쪽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입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구름의 여왕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고집센 어떤 노인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깐깐한 스타일들 있지 않나요?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까랑까랑한 그런 스타일 같은 분입니다. 아주 자존심도 세고, 근데 자존감은 좀 낮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인복이 없고요.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이 부질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관상학적으로도 그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기준을 좀 내려놓고요. 기준을 만들지 마시고 자기가 옳다고 다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여성분들의 어떤 평가를 할 때 이 여성분의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이 평가를 다른 사람을 한다면 되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근데 그 도덕적 평가도 누구의 어떤 도덕적 평가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평가.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거든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만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평가 자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년으로 갈수록 입술부터 하관 쪽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상이 나쁜 심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년으로 갈수록 코 밑에는 다 말년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준두라든지 코 끝에 어떤 준두 그 밑으로부터는 말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얼굴도 바뀐다는 거. 그래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에서 이분들은 스스로가 얽매이고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센 노인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자, 그럼 이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스타일을 가진 분들한테는 어떤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좀 너그러워져, 여유를 가져, 틀에서 좀 갇혀서 살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하면 바뀝니다. 뭐가? 얼굴의 형 자체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러면 주름에 입술도 펴지고 입술에 주름도 펴지고 관상 자체가 바뀐다는 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 타로각이 확신을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